뜻밖에도 계속된 폭락에 침울했던 하루였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박찬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정말 장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우리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양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유럽의 도미노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이달에만 11거래일째 물량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가뜩이나 달러가 강세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개장부터 1293원을 돌파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겼는데요. 그래도 장중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1292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한다는 점, 노예 해방일을 맞아서 휴장한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 때문이다, 개인들 매수 여력이 좀 축소됐기 때문이다, 혹은 연준의 그런 지금 진단과는 달리 경기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좀 어둡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금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명확한 분석을 오늘 장에 대해서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업계에서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이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시 바닥론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 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이 무너졌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증시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섣부르게 진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분기 정도는 대기하다가 반등 신호를 확인한 뒤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수희 기자 리포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센터장이 현재 코스피 가격에 대해 저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미 증시의 추가 하락 여지가 남은 만큼 국내 증시도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니면 S&P나 여기도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S&P 12개월 예상 PER이 평균적으로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15배까지 빠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미국은 아직 16배 정도 되고요.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험한 조정을 보였는데 나스닥이 평균 PE가 한 20배 조금 넘는 시장입니다. 근데 나스닥도 지금 한 21배, 22배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물가 급등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국내 기업의 실적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지만 사실은 시장은 그 이상을 보고 있고 이미 그거를 기준금리가 더 갈 거라는 걸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시장을 달랠 가능성이 한동안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원재료가 올랐죠, 물류비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한국의 순상품 교역 조건이거든요. 매크로 쪽에서 보면 교역 조건이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죠. 이 말인즉슨 기업의 실적 전망이 좀 후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아직 그 부분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국민주식 삼성전자도 실적 우려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적이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맞고, 그다음에 그나마 반도체가 올해 계속적으로 좀 방어를 해줬었는데 서브 수요 때문에 빠질 가능성. 삼성전자도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사실 PBR이 역사적으로 상당 부분 하단에 와 있고 PER도 시장 PER 정도죠. 시장이 이제 가격 매력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기술적 반등에 국한된다라는 거고요.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현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진입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장들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상대적인 매력이 한국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좀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펀더멘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고 지금 수요는 재화에서 서비스로 넘어가 버렸고, 그러면 한국이 오히려 좀 더 타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뜻 들어오기는 좀 일러 보이고. 윤 센터장은 하반기에 미국의 주거비 둔화나 미중 관세 전쟁 완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완화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실적 회복 시그널들을 확인한 이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배당주나 단기 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증시 변동폭이 예상을 넘어서게 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투자 상품이 있죠. 바로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하는 ELS 상품인데, 이 특정 조건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실제 좀 최근에 원금 손실이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ELS도 결국 증시 하락에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 2개가 지난주 원금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1년 전에 발행된 이 두 상품은 국민주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지만 만기일 가격이 기준가 대비 20% 넘게 급락을 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건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출시된 다른 ELS 상품들 역시 계속된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형 상품은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코스피 200, S&P 500, 항생지수 등이 연초부터 꾸준히 하락했고 종목형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조기 상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월간 ELS 조기 상환 건수를 보면 4월 말 550여 건에서 지난달부터 180여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조기 상환 금액 역시 4월 2조 500억 원대에서 지난달 8천억 원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으니까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품들도 상당히 좀 많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당수 ELS가 원금 손실 발생 구간인 이 녹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ELS는 평가 기간 중에 기초자산 가격이 이 녹인 구간에 진입한 뒤에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하락한 만큼 원금을 잃게 되는 구조인데요.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기초자산 가격이 발행 시점 대비 50% 이상 떨어지면 녹인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출시된 ELS 상품 중 일부는 이미 녹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15,000여 개의 ELS가 발행됐는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품 중에서 녹인 구간에 진입한 적이 있는 상품은 총 225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60여 개 상품이 증시가 고점이었던 지난해 상반기에 출시된 것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출시된 게 이렇다 이런 얘기고 올해도 그럼 상황이 좀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올해 발행된 ELS 중에는 벌써 9개 상품이 녹인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1, 2월에 발생된 이 ELS 상품 중 모두 해외 주식형과 혼합 주식형이었는데요. 9개 중 7개 상품이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이 넷플릭스 그리고 반도체 회사인 AMD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AMD는 연초 대비 주가가 70% 그리고 40% 급락했습니다. 이들 ELS의 만기는 3년으로 2025년까지 녹인을 벗어나지 못하면 투자금을 대거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 ELS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올 들어 증시 급락세가 계속되면서 발행액이 뚝 끊긴 겁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4월까지 꾸준히 우상향했는데요. 지난달 들어서 절반 가까이 줄더니 이번 달에는 1조 3천억 원까지 대폭 줄었습니다. 증시가 지금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한 상태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ELS 발행되면 이제 새로 가입하는 것 어떨까요? 좋은 선택일까요? 어떻습니까? 유형에 따라서 투자 상품의 그런 적기가 다릅니다. 지수형의 경우 종목형에 비해서 수익률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개별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 낙폭이 큰 현 시점에서 지수형 ELS의 경우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종목형은 지수형에 비해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지수형보다 녹인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라고 해도 해당 기업의 악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 혹해 종목형 ELS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지수형 ELS의 경우 하락장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종목형 ELS의 경우 꼼꼼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휘 기자였습니다.